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 옛 문화 그리고 전통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양승미 예술단장과 함께 전통예술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CT병원 최연 과장과 함께 위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끄는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통의 힘이죠. 평상시에는 전통의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막상 잃어버리고 나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하는 전통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 모셨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양승미 예술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하면은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기관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문화재재단은 사라져가는 유형유산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공연이나 전시, 전통 의례 재현, 전통 음식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보급하는 기관이에요. 예, 무용이나 이런 거 외에 음식까지도. 네네. 그렇군요. 원래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네. 1980년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였어요. 예. 그래서 92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하면서 올해 8월에 한국문화재재단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재단에서 우리의 춤과 무용, 음악, 음식 다양한 분야들 다. 네, 많은 재단에 그렇군요. 있는 저기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재단의 예술단 단장으로 계신데 네. 그럼 예술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예술단은 1981년에 전통예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돼서 현재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민속 공연을 쉽게 어디 접할 수 없는 데를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설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민속 공연이 보고 싶다. 어디서 하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저희는 상설 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설 공연장. 한국의 집이요. 한국의 필동에 집. 있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좋은 공연 보실 수 있거든요. 공연이 무료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예. 네. 그 예술단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예술단 인원은 무용단원은 14명이 있고요. 예. 반주단은 인력 계약 단원으로 15명 있고 예. 그 외에 저희가 외부공연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객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습은 어떻게 매일 합니까? 네, 저희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예. 매일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항상 무대에 올라갑니다. 보통 전통무용이라고 하면은 네.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재재단 예술단이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깨트리고 있겠죠? 네, 저희 전통 무용이나 음악을 전통이라는 자체만 가지고 일반 사람분들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 예술단에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꼭 살풀이를 하면 신화의 음악에 춤을 춰야 된다. 예. 그 음악에 그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 살풀이를 어느 악기 하나를 가지고 아쟁 가지고 예. 그 장단에 맞춰서 이어간다든지 그렇군요. 뭐 대금으로 인해서 살풀이를 춘다든지 네. 뭐 산조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그 좀 틀에서 벗어나서 예. 그런 걸 많이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호응도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매니아들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 접하기가 힘드셔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무용은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래서 많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한국의 집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1년 내에 공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집 자체가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전체적인 휴무 말고는 거진 1년 상설 공연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셋째 주 월요일이요. 네. 그럼 나머지는 하루도 안 쉽니까? 네, 안 쉬어요. 무용도? 네. 토요일, 일요일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공연을 하겠죠? 네, 공연은 이제 하루에 2회 공연인데 네. 6시 반이 1회 공연이 있고 2회는 8시 반 공연이 있어요. 뭐 셋째 주 월요일 하루만 쉬면은 혹시 그 단원들이 불만 없나요? 단원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예. 저희가 그대로 그렇군요. 저기 쉬면서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집 하면은 뭐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가까우니까. 네, 너무 교통편도 좋고 너무 분위기도 좋아요. 예. 네. 물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미리 뭐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제약이랄까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큰 어려움은 별로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장 공간이 작다 보니까 많은 변화의 공연을 보여줄 수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예. 그 또 작은 공연 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장점도 갖고 있어요. 예. 네.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가까운 데서 관객하고 가까운 데서 이제 공유할 수 있어서 예. 보시는 분들이 자세히 발동작이나 얼굴 표정이라던가 그런 걸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장점이고요. 예. 또 이제 장점은 이제 무대 공간이 작다 보니까 무대에 관한 뭐 세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활용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게 좀 단점이죠. 예. 그렇군요. 그동안 예술단장으로 얼마나 계셨어요, 지금? 저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 기획 공연이 있어요. 한국의 예. 집에. 기획예술감독으로 있다가 올 6월에 예술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 그럴까? 어떤 무대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기보다는 거의 매번 공연이 매번 다? 공연하니까 저희 뭐 한국의 집에서 저희 공연과 음식은 예. 항상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한 번 보신 분들이 예. 또 보실 수도 있고 마지막 공연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보고 돌아가셨을 때 감동적인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예. 저희 예술단의 일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아직 한국의 집에서 무용 공연을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어떻게 야외입니까? 아니면 실내인가요? 아니 실내 민속 공연장이 네, 있어요. 공연장이 따로 있군요. 네네.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그 실내가 대부분 꽉 차나요? 안 찰 때도 있고 꽉 네. 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말에는 평일은- 주로 네, 많고. 주말에는 많고요. 그럼 관람객 중에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렇군요. 네, 관광객들. 외국인보다는 네, 관광객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 예술단의 공연을 본 관객들이 네. 어떤 감동이랄까 아니면 어떤 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뭐 바람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있죠. 저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제가 믿음을 갖고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시면 뭐 한 번에 어떤 큰 감동을 받지는 않지만 항상 잔잔하게 예. 저희가 공연을 보고 가면 저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에서 예. 감동을 받고 기억을 오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기 예술단 공연은 주로 그러니까 무용하고 음악하고 소리하고요. 소리하고 네. 무용은 그럼 주로 어떤 무용을 소개합니까? 저희가 이제 민속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채춤이라든지 예. 오금이라든지 저희 풍물놀이라든지 저희 또 뭐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거를 프로그램을 하고 1시간짜리 프로를 하고 있어요. 예. 어차피 예술단 공연이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네. 또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 중요성 같은 거를 늘 느끼시겠어요. 네네.
항상 느끼는데 저희가 이제 저 혼자만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예. 사회적인 구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뿐 아니라 일반 전통 무용하시는 분들, 예. 뭐 학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전통이라는 게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런 전통에 접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게 전해져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체가 저희 전통이라는 걸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교과목에도 없고. 아직도 교과목에 우리 춤 과목이 없나요? 네, 음악에? 없어지고 있어요. 저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 70년대는 있었는데. 국악 경우에는 좀 추가가 됐다고 네, 요즘 들었는데. 조금 아.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 아직 전통 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네. 그렇군요.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네. 전통 춤에 관심도 갖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네. 텔레비 많이 보면서 네. 그 최근 인기를 끄는 무슨 아이돌이라든가 네. 그런 그룹의 춤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좀 아쉬운 점이 크겠어요. 네,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줄 거 있을 때 체험하거나 이러면은 예. 저희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 뭐 무용도 좋고 저희 국악 쪽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이들이 TV로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전통이 점점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통 춤의 네. 맥을 잇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런 계승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런 거는 이제 문화재 작품들은 네. 뭐 승무라든지 태평묘라든지 살풀이는 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맥을 잇기 위한 분들이 이수자들이나 전수자들이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예. 그 외에 저희 민속 춤이라는 게 전통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멀리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점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전통이나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걸 정부에다가 저희 재단 쪽에 많이 예. 이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저희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지금 한류가 실은 예. 뭐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또 한류지만 저에게 많이 또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되려 외국에서는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우리 내국인들이 더 관심을 많이 안 갖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 공연 보러 오는 관광객 중에도 중국 관광객들 많이 네, 있나요? 요즘은 많이 중국계 관광들이 그렇군요. 일부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전통 무용이 네. 중국 무용이나 일본 무용하고 비교할 때 춤 네. 사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다르죠. 가장 그리고 큰 특징이 뭐랄까요? 우리 전통 네, 무용. 근데 이제 관광객들 수준도 이렇게 다 다르세요. 예. 관점도.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일본 분들은 아주 정적인 거 좋아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나 미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은 아주 동적인 걸 좋아하세요. 빠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혹 작품을 예. 그런 관광들에 맞춰서 아. 동적인 거 정적인 거를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가을이고 또 중국인 외국인들이 많아서 예. 저희가 그런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편해가지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재재단 양승미 예술단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네. 춤꾼이라는 그 명칭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춤을 오랫동안 무용을 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네. 그때부터 시작을 전통 무용으로 하셨나요? 네네. 예.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실은 이제 교단에도 오래 있었거든요. 예. 있었지만 뭐 이런 어떤 예술 감독 자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춤을 오래 춰왔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보다도 춤꾼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 춤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춤의 매력은 예.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춤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의 춤의 매력은 삶의 활력일소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네.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 그 전통음악이나 무용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다 전공자들이 원해서 온 대학이기 때문에 예. 되게 열심이고 예.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전통을 이제 이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나름대로 잘들 하고 있어요. 조화들도 그렇군요. 하고. 그 가르치시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뭐예요? 네,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예.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이지만 사회에 나오면 또 스승과 제자 이전에 같은 무용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한 걸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 학생들은 그러면은 우리 전통 무용 가운데 무슨 궁중무용이나 민속무용이나 모든 무용을 다 배우나요? 네. 그 과목이 다 학과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학교마다 뭐 국악과 있는 학교도 있고 예. 무용과 국악과 같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이 과를 선택해서 가는데 예. 많은 걸 배우고 있죠. 그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단장으로 계속 예술단을 이끌어 가고 계신데 네.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면서 저희 예술단들이 실력이 좋은 분들은 많이 계시고 예. 오래된 단원들은 13년 정도가 제일 지금 오래된 단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예술단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 외부에 나가서도 개인이 이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예술단 공연 한번 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아까 한국의 집에 오시면은 네.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공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공연 시간은 저기 1회는 6시 30분 공연이 한 번 있고요. 저녁 6시 30분. 네네. 예.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2회 공연이 있어요. 매일매일 2번씩 합니까? 네. 그렇군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고 무슨 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소통을 하는데 네.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경우에도 이런 SNS 따로 있나요? 네, 저희 한국의 집도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한마디 하시죠. 네. 저희 한국의 집에 오시면 요새 네. 날씨도 좋잖아요. 네. 계절마다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접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 오시면 너무들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항상 저희 전통 공연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6시 반이나 8시 반 공연을 보면 되겠네요. 네네. 거기 입장료는 얼마예요? 입장료는 1인당?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가격 네. 차이가 있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재재단 양승미 예술단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인동의 펜잘 레이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증상은 우리 몸속의 장기인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원과장과 함께 위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10건 중 7건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건수는 17만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11만 8천여 건으로 전체의 68%였습니다. 과태료 54억 8천만 원 중에서 서울은 39억 원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영서 북부 7개 시군과 충북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에도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가평, 강원도 화천과 양구, 철원, 평창 그리고 충북 제천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 8.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 양주시 매곡리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1살 A씨가 숨졌고 집 내부와 가구들이 모두 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대형 가스관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SK건설 김모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9개 공사에 서로 짜고 입찰해서 국고에 2,9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CT병원 최원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화 기능을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식도와 장 사이에서 이제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도 하고 소화 흡수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네. 식도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임시로 저장을 하면서 덜 갈아진 것들은 좀 더 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위산하고 작용해서 암죽 형태로 이렇게 네. 돼야 이제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시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근데 공복시 위는 우리가 한 75cc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자기 주먹 정도 크기라고 하고요. 예. 이제 식사를 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1,300, 1,400cc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한 본래 크기의 50배 정도 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 이제 위는 물리적인 작용하고 화학적 작용이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 연동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음식물이 위 근육의 그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짓이겨지고 갈아져서 이제 보다 고운 상태로 만드는 기계적인 작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위샘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든지 응유 효소 같은 것들하고 위산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분해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위샘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물질도 좀 분비를 하기 때문에 위 점막하고 같이 자체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한 산성 물질도 있지만은 또 보호하는 점막도 나오는군요. 네, 점막에서 점액이 이제 그 산성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거죠. 예. 그 위에서는 위액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액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염산의 성분, 그러니까 pH 2 내지 3 정도의 굉장히 강산인데, 근데 이런 강산을 만드는 염산과 안에 섞여 있는 그 소화 효소들 같은 것, 그래서 이제 되게 펩시노젠, 뭐 응유 효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위액이 나오는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리터가 하루 중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위액의 염산은 입을 통해서 침입하는 독성 물질이나 세균들에 대해서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치 피부가 우리 그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하듯이 위는 소화기관의 최전선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이제 방어 체계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액의 적절한 산도가 유지돼야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도 작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런 그 산과 섞인 물질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화 효소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이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면서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진입이 돼야만 그 소장으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액의 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소장에서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밖으로부터 침입해온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도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이제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배출 시간은 왜 어떤 분들은 음식 먹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남아있다 이런 느낌 진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배출 시간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 위에서 배출시키는 것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의 물리적인 성질, 예를 들어 이제 딱딱한 정도,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좀 배출이 좀 쉽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소화를 좀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출이 지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는 정말 뭐 어디에나 끼어 들어오는데요. 이제 위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출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에 나오는 그 산이 단백질 분해를 하는데 또 이제 좀 필수 불가결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보내는 것을 지연시켜서 계속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기 상태처럼 위에 계속 음식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위가 제대로 자기 활동을 하는지 병원에서 검사도 할 수가 있죠? 네. 위기능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위액 검사라는 게 좀 기본적인 검사인가요? 기본적인 검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이제 아무 데서나 하기는 조금 어려우시긴 한데 또 방법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를 좀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위액 검사는 공복 시에 이제 뭐 그 위액을 채취하고 또 어떤 시험 음료 자체를 마시면서 이렇게 채취하고 해서 위액의 분비 기능이라든지 위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 세균 뭐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위 질환 진단에 좀 도움을 받으려는 검사이죠.
그래서 이제 위액 분비를 할 때는 이제 분액 채취법이라 그래서 관을 삽입을 해서 고무관을 이제 위 속에 넣어놓고 예, 어떤 그러니까 내시경처럼. 네, 그런 그러니까 관을 이제 내시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관을 넣어놓고요. 그걸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관을 넣은 상태에서 어떤 공복 상태에서 일단 재고 그다음에 일정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당되는 뭐 인슐린, 히스타민, 가스트린 이런 것들의 약제를 써서 그때 이제 잘 나와주는지를 또 보고 뭐 일정한 그 뭐 메틸렌 블루라는 그런 착색이 되어 있는 카페인 음료 같은 걸 주입하면서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위액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체 산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 있고요. 그다음에 위관을 삽입하지 않고 전체 염산의 정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퀴닌이라는 걸 결합한 이온 교환 수지를 환자한테 복용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서 나오는 양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위 운동 기능 검사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이 운동 기능에 대한 검사는 그러니까 내시경과 비슷한 그런 이제 조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벌룬이라고 돼 있어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잴 수 있는 그런 그 마노메트리가 있는 것을 위에 삽입을 해서 그 압력의 변화를 측정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게 캡슐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걸 넣어놓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벽에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근전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측정해보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전문적인 검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디나 시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조영제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위장관 검사 하실 때처럼 그 바륨이라는 조영제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고 X선 검사를 해보면 이제 배출되는 게 언제쯤 되는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 뭐 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먹겠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소장 쪽에서의 문제를 또 같이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소장도 문제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늘 뭐 소화제 드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시경 검사라든지 했을 때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는데 굉장히 소화는 잘 안 되시고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배가 쉽게 부르시고 헛배 부른다는 느낌이 드시고 상복부가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이 드시고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트림이 계속 나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상복부 쪽에 계속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불쾌감을 호소하시는 이럴 때를 이제 그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로 보고요. 그 뭐 로마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볼 때는 위 십이지장 영역에서 발생되는 증상인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그다음에 위통이나 속쓰림 중에 한 가지 이상 호소를 할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치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그 위의 기능이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산도라든지 이런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운동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결국 그러신데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음식에 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이렇게 다 연관돼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위벽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 특히 자율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우리 내장기관뿐만 아니라 뭐 혈관 순환이라든지 신경에 다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 조절이 아직까지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저 식습관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자율신경 조절, 스트레스 조절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위액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궤양 같은 것도 이런 위액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궤양은 이미 그런 상태를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막에서 나온 그 보호 체계 자체가 이미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 정도의 강산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위를 소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할 지경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그 보호 체계가 깨지면 그 부분이 결국은 그 위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위궤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막
의 기능과 그다음에 점막에서 분비하는 그 점액의 그런 기능들이 약해진 상태가 되면 결국 이제 위궤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의 부조화 때문에 어떤 뭐 스트레스나 감정적 변화 같은 것들이 오면 증상이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증상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신데 네, 예. 실제로 관련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말씀드릴 때는 얼굴이 빨개지면 위도 빨개진다 예.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뇌에서 사실 자율신경과 감정의 그런 부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굉장히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증상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기분 좋게 드셔야 됩니다. 하기야 주변에서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식사하면은 네, 꼭 소화가 체한다 잘 안 뭐 되는 이런 경우가 말씀들을 많이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위하고 그 뇌 관계도 좀 밀접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상당히 많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분들은 뇌 다음으로 신경이 많은 게 위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자율신경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신경이 뇌에서 결국은 또 조절을 받기 때문에 이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은 위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 드릴까요? 4985번인데요. 외국으로 이민 가면서 해외 생활 적응이 어려워서인지 자주 토하곤 했는데 그 습관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토하지 않는 이상 속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입에 침이 고이고 배를 눌러보면 공복인데도 막 욱신거립니다. 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 기능을 원래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기능 향상에 좋은 음식, 습관 알려주세요. 이분은 음식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토한다는 건데 네.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음식을 드시고 나면 위쪽에 소화가 잘 안 일어나는 그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그 2차적으로 왜 우리 멀미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왜 그 위장관 계통의 기능이 나빠지는 그 속이 메스껍다든지 하면서 토하는 증상이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땀이 난다든지 뭐 혈압이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그 자율신경 변화가 같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미 그걸 그러니까 입에 침도 고이고 뭐 이렇게 그 불편한 그런 느낌들 네. 그걸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토해서라도 위를 비우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이미 생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하신다면 첫째로는 그 스트레스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사실 좀 해소가 되실 수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힘드신 경우가 있어서 그 부신 쪽의 부분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네. 되겠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식습관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드시거나 불규칙한 식사는 그 식사가 들어갔을 때 위 운동이 좀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 이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위 기능 향상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특별히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물론 네. 이제 위 궤양이 있거나 하실 때는 뭐 알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양배추, 그다음에 뿌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예. 있습니다만 뭐 적절한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6258번인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위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빈속일 때는 위가 활발하게 운동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위 운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계속 움직이면서 물소리가 나고 뒤틀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왜 빈속일 때 위 운동이 더 활발하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운동이 떨어지는 걸까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이 결국은 자율신경 조절이 이미 좀 잘못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음식이 들어가면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예 안 움직여버리고 이제 반대 반응이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내장능이라 그래서 내장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감각 자체가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예.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도 많이 오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절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더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010번인데요. 물약 형태의 소화제 그리고 알약 형태의 소화제 가운데 어떤 게 더 빠른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요. 또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면 위 기능이 저하되나요? 제가 소화제를 자주 먹는 편인데 혹시 위 기능이 떨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 거라면 소화가 안 되어도 좀 약을 먹지 않고 참으려고요.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소화제가 물약 형태하고 알약 형태하고 네.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나요? 그 소화제 중에 성분이 또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뭐 물약 중에 제산제를 위주로 하는 것과 최근에는 뭐 제산제와 사실 소화제가 같이 들어있는 물약의 형태로 또 복합제로 네.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산제와 소화제로 좀 나눠서 물론 이제 물약은 조금 더 흡수가 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이 좀 더 빠른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제산제와 그다음에 소화제를 조금 나눠서 소화제는 되게 소화 효소들을 넣어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소화 효소들은 사실은 장에 대한 소화 효소들이 좀 더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위의 증상으로 본다면 대개는 속 쓰려서 제산제를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되니까 일반적인 그런 소화제들을 좀 드시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장에서의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네. 그런 문제를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참으신다고만 해서 되시는 건 아니라서 이미 증상이 왔다면 쓰실 수밖에 없겠다. 다만 그 제산제는 좀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제산제는 그 위를 코팅하면서 이제 위의 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이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만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8220번인데요.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넉 달 전부터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염의 경우 약을 먹어서 잠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계속 재발합니다. 두 질병이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분은 좀 더 자세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전체 몸의 대사 상태와 그다음에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이런 그 염증이 반복이 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부신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대사의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좀 더 힘들면서 여기저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천식이 된다든지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 연관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만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혀 정도. 동떨어져 보이는 증상들이 네.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전문의 진단을 네네.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2902번 지금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잘 씹지 못하는데 그러면 위에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나요? 당연히 부담을 좀 주겠죠? 네,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씹는 것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씹지 않으시면 그 저작 운동에 의해서 뇌 기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씹으시는 것 자체가 많이 저작을 해놓으셔야 위에서 이제 부담이 움직이는 적으니까.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위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